도로가 있는 곳에 도로가 있어야지 개발이 가능하고 또 도로가 있어야지만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 다음에 개발 가능하고 사람이 모여야지만 거기 이제 돈이 모이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요 돈은 도로를 따라서 움직인다 그래요. 자, 우리 토지 개발하시는 분들의 기본은 돈이 움직이는 방향은 도로를 따라서 움직인다. 그래서 도로가 움직이는 곳으로, 도로가 뚫린 곳으로 사람이 움직이고 그쪽으로 개발이 되고 그 다음에 항상 그쪽으로 돈이 따라서 움직인다 그러죠. 그 예전에 우리 그 풍수지리 같은 데서도 말이죠. 우리 풍수지리의 기본은 말이죠. 물과 길이 있는 곳에 돈이 몰린다 그럽니다. 풍수지리에서도요. 물과 도로가 있는, 물과 길이 있는 곳에 돈이 몰린다. 마찬가지로 우리 토지 개발에 있어도 요 도로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도로와 관련해서 요 토지 사용 승낙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기초 강의할 때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토지에 건축할 때는 그 대지가 도로에 접해 있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보통 우리는 흔히 그 진입로라는 말을 써요. 진입로. 진입로도 사실 그 도로죠. 그러면 요 진입로가 이제 어떤 의미냐 그러면 보통 건축하려는 대지까지 오는 도로를 진입로라고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큰 도로가 이렇게 있고 자, 요렇게 여기가 갑이라는 사람의 땅, 요 뒤가 을이라는 사람의 땅. 근데 이쪽에 이렇게 도로가 뚫려 있대, 이렇게요. 그러면 여기서 요 도로에서 을의 땅에다가 건축하겠다. 그러면 요 큰 도로에서 을의 땅까지 오는 요 사이의 길, 이거는 보통 우리가 진입로라고 그래요. 진입로라고 합니다. 네, 진입로. 그래서 요 진입로 같은 경우가 진입로가 없으면은 진입로를 만들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진입로가 만약 없었을 때 이것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해서 도로를 만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토지 사용 승낙서로 토지 사용 승낙서. 자, 토지 사용 승낙서를 통해서 진입로를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 요쪽에 그 길이 있는데 요 길이 소유자가 만약에 병이었다. 그러면 이때는요. 을은 이 도로를 쓸 수가 없어요. 소유자가 병이라는 사람 땅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을은 바로 맹지를 소유한 건데 요랬을 때는 요 을이 요 땅을 사가지고 자기가 이 땅을 사가지고 사도 개설 허가, 그러니까 사도 개설 허가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도로를 설치해가지고 맹지를 면해서 건물 짓는 방법도 있고, 만약에 사도 개설 허가, 이 땅을 사서 사도 개설 허가를 받지 않고 그냥 병한테, 요 땅 소유자인 병한테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가지고 요 땅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럼 요 토지 사용 승낙서를 갖다가 만약에 받을 때 거저 갑이 토지 사용 승낙을 해줬다. 그러면 요거는 민법상 사용 대체가 돼버려요. 사용 대체가 돼버리고, 만약에 병이 그러면 요 토지를 사용하는 것으로 평생 얼마를 주면 평생 사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 또는 10년에 얼마다. 그랬을 때 이것은 임대차의 성질을 가집니다. 임대료를 주고 쓰는 거니까. 하여튼 거저 저 땅을 쓸 수 있도록 사용 대체를 하든 아니면 돈 주고 사용하든 임대차를 하든 요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승낙서를 병한테 딱 받게 되면은 그때는 여기서 건축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이때 맹지가 아닌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도로가 없다 할지라도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서 그 큰 도로 쪽으로 나올 수 있는, 자기가 이용할 수 있는 길을 확보했다. 그랬을 때는 건축허가가 나옵니다. 그러면 바로 요 토지 사용 승낙서가 차지하는 그 위치는 바로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 길이 없을 때 그 길을 확보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요 토지 사용 승낙서가 돼요. 실무에서는 이제 무척 중요하죠. 예. 실무에서는 무척 중요합니다.
그러면 요 토지 사용 승낙서는 우리 보통 실무상은 말이죠. 예. 자, 토지 사용 승낙서는 실무적으로 요런 길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자, 만약에 우리 이 땅을 사야 되는데 아직 자기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못했어요. 일단 계약금만 체결했습니다. 계약금만 주고 이때 요 땅을 다 사는 거였어요. 이만큼 땅을. 여기 도로 쪽 땅하고 이만큼 땅을 다 사는 건데, 물론 이 땅을 다 사게 되면 당연히 도로 쪽으로 나올 수 있는 길도 확보하기 때문에 여기다 건물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일단 계약금만 지급했어요. 요 땅 주인이, 만약 땅 주인이 A라는 사람이었다. 이 사람이 소유자였다. 요 소유자한테 계약금만 딱 지급하고, 아니면 또 더 나가서 중도금을 지급하는 수도 있고요. 중도금을 지급하는 수도 있고. 그래서 계약금이나 중도금 주고 난 다음에 요 A한테 그러는 거예요. 내가 빨리 여기다가 건축에 착수해야 되니까 당신이 여기다가 내가 건물 지을 수 있도록 요 땅 전체에 대해서 토지 사용 승낙서를 좀 하나 써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요 토지 사용 승낙서를 가지고 바로 건축 허가를 신청할 수가 있어요.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 그러면, 이게 토지 사용 승낙서 이때는 어떤 의미를 가지냐 그러면요. 자, 요 을이라는 사람이 갑한테 요 땅을 살 때 계약금, 중도금 플러스 나중에 이제 잔금을 지급하는데요. 요 기간이 만약 한 6개월 정도 걸린다. 6개월 정도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6개월 후에, 자, 계약금, 중도금, 잔금 다 지급하고 6개월 후에 저 땅에 대해서 소유권을 취득하고 난 다음에 또 건축 허가 받고, 그러면 6개월이라는 시간이 더 낭비가 되겠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이 건물을 좀 빨리 지어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 이유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연접개발 제한 공부했어요. 연접개발 제한.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던 요 연접개발 제한이라는 게 있었는데, 자,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쪽에서 누가 개발 허가를 받았다. 이 건축할 수 있는 개발 허가를 받아내려면 옆에 다른 땅은요, 이 지역 전체의 개발 면적 중에서 이 사람이 허가받은 면적을 뺀 나머지 면적에 대해서만 개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누가 먼저 개발 허가를 받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러면 만약에 이 계약금을 주고 중도금, 잔금을 다 지급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A로부터 이제 을이 자기 앞으로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건축허가 신청해서 건물 지으려고 봤더니 옆에 땅에 있는 사람이 자기가 먼저 건축허가 신청해서 건물을 먼저 지어버리게 되면은, 이때는요, 저 을이라는 사람은 이제 연접개발 제한에 걸려가지고 자기가 건물을 못 지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개발행위 허가를 못 받을 수 있죠. 그러면 이럴 때는 신속하게 개발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이 땅에 대한 계약금 정도 딱 주고 난 다음에 땅 주인한테 일단 이 토지를 쓸 수 있게 토지 사용 승낙서를 좀 하나 써주세요 하면은 토지 사용 승낙서에다가 같이 첨부해서 건축허가 신청하면 건축허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단 건축허가를 먼저 받아놓게 되면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이 이쪽의 땅에다가 개발 허가를 받으려고 했을 때는 이 사람이 먼저 받은 거니까 이 사람이 허가받은 면적을 뺀 나머지 면적에 해당하는 개발행위 허가만 받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실제적인 필요가 있기 때문에 바로 계약금을 딱 주고 난 다음에 요 A한테 당신 땅을 좀 쓸 수 있도록, 예? 일단 토지 사용 승낙서나 써주세요. 그럼 제가 건축허가 신청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요때 A가 마음이 좋은 사람이 바로 써주겠지만, 야, 계약금만 받고 무슨 내 땅을 쓸 수 있도록 허가 내주냐. 한 중도금 정도는 받아야겠다. 뭐 중도금 받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써주기도 하고, 이 사람이 A가 아예 안 써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요 A라는 사람, 토지 소유자 A는 토지 사용 승낙서를 써줄 의무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실무적으로 이제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자, 저 A가 토지 사용 승낙서를 써줄 의무가 전혀 없는 사람인데 저 사람한테
여기다 건물 지을 사람은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는 것이 제일 유리하죠. 그럼 이럴 때는 보통 실무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요 A가 토지 사용 승낙서를 써줄 만한 정도, 그런 사유를 만들어내야 되겠죠. 만약